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알겠는데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배당은 잘 나올 수 있고. 네,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봐서 이제 K200 영업이익을 좀 봤는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2022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은 계속 늘고 있어요, 기업들이. 와, 이익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럼 배당 성향이 높아지죠. 높아지겠죠. 고배당 ETF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1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고배당 ETF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에 꼽아주신 것들은 어떤 기준인가요? 네. 기업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는 궁금하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알겠는데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배당은 잘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송하나님 어떻게 알았지 그걸? 네. 알고 있죠. 네. 네.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봐서 이제 K200 영업이익을 좀 봤는데 여기 이제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2022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은 계속 늘고 있어요, 기업들이. 와. 물론 2분기 조금 둔화됐고 3분기는 더 둔화될 거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영업이익은 쌓아나가는 거 누적이니까 그걸 네. 이제 누적했다가 연말에 배당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일단 1분기까지는 사상 최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2분기도 꺾였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퍼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수로 봤을 때 뭐 사람들은 이미 2,000포인트까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2,400포인트 정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배당을 좀 잘 주는 그런 ETF들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정확한 같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배당 이익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기업들이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럼 배당 성향이 높아지겠죠. 뭐 쉬운 예로 10,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짜리인데 100원을 배당을 주는 주식이 주가가 5,000원으로 빠졌어. 근데 네. 배당은 100원 그대로 줘. 그러면은 배당 성향은 2배로 늘겠죠.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배당 성향이 는다는 거는 배당을 실제 받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가서 캐피탈 게인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배당을 받아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거 정확히 보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익률 괜찮은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걸 친절하게라도 좀 퀀트 쪽에서 좀 이렇게 오버뷰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단 여기 총 9개 업종을 일단 뽑아봤어요. 근데 9개 업종 중에서 이제 여기 영업이익률, OPM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PM이 결국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회사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봤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장비가 이제 조선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이 지금 2022년 3분기까지도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죠. 이 운수 장비는 운송과는 다른 거죠? 네, 운송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HMM이나 뭐 그런 대한통운이나 이런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운송 장비는 이제 말 그대로 장비, 말 그대로 네, 조선. 뭐 물론 이제 거기는 해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선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비행기도 항공기도 들어가겠는데 대부분 뭐 조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은 이미 철강은 꺾였고 전기전자도 별로 그렇게 지금 그 예측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화학 아까 얘기했지만 납사 가격이 계속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진폭이 좋아서 지금 화학은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서비스도 하고 유통은 별로 안 좋고 운송이 아까 이제 그런 왜냐면 공급망 부족 때문에 지금 아직도 성과 쉽게 얘기해서 뭐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높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배는 모자르고 이런 화물 운송 편이 계속 모자란 상황이고 통신이나 음식은 다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음식은 곡물 가격이 비싸니까 원가 상승 때문에 안 좋을 거고 네. 통신도 뭐 5G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번에. 그래서 업종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바로 한번 볼까요? ETF 그럼 종목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좀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른 모든 걸 전 테마를 다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엑기스만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EU 텍사노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그니까 이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지금 당장 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하자. 근데 그때 그래서 태양광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뭐 수소도 한다고 했는데 일단 급한 거는 원자력을 빨리 늘리자. 독일도 뭐 원자력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지금 다른 그 유럽의
그 주변 국가들이 원자력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원자력 ETF가 우리나라엔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전편에도 테마 했었을 네. 때 해외 원자력 ETF만 봤었거든요. 근데 국내 원자력 ETF가 생겼습니다. 오. 생겨서 이게 이틀 전에 6월 따끈따끈하네요. 8일 날인가 상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구성 종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우건설. 왜 건설이 많은지 그때 설명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건설사가 대부분 우리 해외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중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냥 보자. 지금 아직 종목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일단 보자. 일단은 이게 가격이 많이 빠졌다 올랐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네. 디폴트로 좀 일단 생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고배당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고배당 ETF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거의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고배당 ETF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에 꼽아주신 것들은 어떤 기준인가요? 네, 이게 말씀드리려고요. 자, 고배당 ETF에 보면은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저 증권사에서 근무하니까 알겠지만 당연히 지금 지수가 안 좋고 지수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들이 안 좋을 힘들겠죠. 것 같아요. 네, 브로커 수수료도 네. 풀어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게다가 IB나 이런 데서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개발 IB 투자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안 경기 좋죠. 위축되니까 부동산 가격들도 요새 지금 주춤했잖아요. 오르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IB도 잘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수익 나는 것도 좀 줄고 있고 증권사들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사들도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RP나 리퍼처스 페이먼트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많이 채권들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채권 평가손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데 대부분 고배당 ETF들은 증권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권주나 은행주, 금융주들이 있는 고배당 펀드를 하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KB스타 KQ 고배당 같은 경우 보면은 LX 세미콘, 시젠, SFA, CJ, ENM. 그러니까 여기 증권주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네, 이런 것들. 이게 무조건 맞다는 아닌데, 대형 고배당도 있어요. KB스타 대형 고배당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 이런 완전 것들. 대형으로. KB금융, 신한지주는 좀 있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있어서 지금 근데 고배당주들 다 대부분 보면 타이거든 뭐든 다 보면 가격들이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주도 보면은 거의 한 15,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까지 많이 빠졌네요. 한 20%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배당률이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주가랑만큼 떨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아까도 그 그래프에서 보였다시피 영업이익은 기업들은 1분기 잘 일하고 최고 있다. 이익 나오고 있고 2분기, 3분기 꺾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고배당 ETF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CPI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서 분할 매수하면은 그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뭐죠? 농산물? 네. 농산물 선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이번 테마를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물을 하려고 했어요. 물? 네. 워터? 물이요? 워터가 아니라 워러. 네. 물 하려고 했던 거고 물 테마를 왜 하려고 했냐면은 저번에 엘니뇨, 라니냐 말씀드렸죠. 그쵸, 자연현상 라니냐가 굉장히 때문에. 심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탈리안가 어딘가 제가 어저께 뉴스 봤는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2번 감으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한 번만 가면 돼요? 네. 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이 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막 비 와서 우리는 지금 막 그렇지만은 네. 사실 물 부족이 점점 각국이 심각한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이 라니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 관련 펀드들, 그 테마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거고 지금 뭐냐면 물이 또 문제가 되면 농산물 가격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관계수니까. 그것도 그렇고 세계 곡물 가격 전망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잠깐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9,400원까지 여기도 보시면 올랐다가 지금 8,100원까지 한 15% 정도 빠졌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파종도 놓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월에서 이번 가을에 또 파종 못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식량 그 2,200만 톤 있는 거 그 빨리 수출해서 빼내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빼내고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오데사 또 미사일 쏴가지고 그 식량 창고까지 일부 공격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각 국가들이
통제도 하고 있어요. 지금. 통제까지. 자기네들 곡물이 수출되는 거에서 관세도 매기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테마를 계속 이까지 헛짓거리를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농산물도 한번 ETF를 요 정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영상 내용이랑 많이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짧게 하고요. 네. 조선주는 뭐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여기다가 이제 사실 지금 여기에 납품하는 LNG선 같은 경우는 본행제가 필요해서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이텍 같은 그런 본행제 회사들도 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 ETF들도 있습니다. 그건 투자자분들이 좀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선주들은 앞으로 사이클이 한번 온 것 같다. 옛날에 2007년, 8년에 크게 조선주 한번 거의 몇 배 이상 오른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 14년 정도에 두 번째 큰 뭐 잔파도긴 하지만 첫 번째 파도보다는 좀 적은 큰 움직임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한번 큰 파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선주 ETF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운송은 아까도 뭐 이제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한진카, HMM, 아까 운송. 네, 운송. 그래서 이제 물류. 결국은 지금 BDI 지수하고 연동돼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 BDI 지수 조정받은 것보다도 너무 많이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 쪽도 보는 이제 6,300원에서 5,500원인데 빠진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수준에서 빠졌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깊이 빠진 것들을 봐야 될 거고 그게 만약 영업이익률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선주가 더 중공업이 낫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분 계속 만나요. 네, 그분 계속 만나는데 어제도 만났다 참. 네, 어저께 저한테 무슨 유기농 채소로 만든 팩을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 오이팩도 아니고 무슨 유기농 채소팩인데 냄새도 이상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왜? 그랬더니 원래 쓴 게 좋은 거예요. 뭐 그랬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ETF 최근에 LG생활 건강 중국 쪽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괜찮잖아요? 좋아지니까 중국향 쪽 화장품들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같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죠? 네. 중국 화장에 수출한 화장품이 지금 그냥 그분 말씀은요 없어서 못 판대요. 없어서 네.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쩐 유통망인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쪽에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장품은 지금 대박이랍니다. 그래서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이 시장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분이. 근데 이제 다른 데도 지금 뭐 여기저기 달라고 많이 해서 자기 물건 대기 바빠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현재 거기서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의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센터장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네, 꿀팁. 그래서 그분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유통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네, 현장의 분위기가 좀 그래서 화장품은 왜 이렇게 본인도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장품 주식 안 오르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화장품 업 자체는 지금 굉장히 지금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타이거 화장품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우리 그때 얘기했던 한국콜마, 네. LG생활건강 다 들어가 있어요. 코스맥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연우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2차 전지 네. 오늘 2차 전지가 폭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바스켓에서 일단 그 공격적인 매도가 패시브한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최근에 CPI나 이런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 팔고 다시 또 바꿔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단기 매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리하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뭐 차이나 솔라티브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중국 쪽 전기차는 뭐 BYD가 사상 최고치 찍고 있으니까 뭐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도 좋아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좀 안 좋은데 앞으로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고 결국은 2040년 저기 화석 연료차가 안 나온다고 예측이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2040년 이후는. 2040년.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요.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전기차는 어쨌든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도 잘 쳐다보면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장에 지금 계신 분들 모두 괴로워하시고 힘드시고 지금 고통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뭐 계속 제가 딴 나라 뭐 물 얘기 여기서 물테마 얘기하다간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중간 점검을 하고 가는 건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일단은 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장 때문에 특별편으로 함께했지만 센터장님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아져서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이 물테마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살아있으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